네, 이처럼 4.11 총선 전략의 거점 지역인 부산에서 여야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부산을 방문해서 확산되는 야당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첫 지원 행보를 보였는데요. 부산에서 야권이 총선 승리에 교두보를 마련할지 아니면 여권이 승리의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할지에 따라 오는 대선의 구도가 결정된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부산의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며 총선 출사표를 던진 분이죠. 민주당의 김영춘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산 진갑에 출마하셨죠? 예. 확정이 되셨고요. 예. 그동안은 사실 서울 지역의 그 광진을 지역구에 재선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부산 쪽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우선은 제가 자라고 학교를 다닌 고향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 낙후되고 쇠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부산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느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깨야 되는데 그 바람을 일으킬 곳은 부산밖에 없다. 부산발 정치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를 이루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이 제가 부산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이 파악하고 계시는 부산 지역의 선거 분위기나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부산이 전국 선거 중에서도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서서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열기가 가열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 주말이었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좀 그 이후에 민심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관심의 대상이 됐죠. 박근혜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구나. 그게 아마 부산의 야당 바람이 세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직까지는 가볍게 이야기하고들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근데 사실 부산에 방문한 이유가 지금 야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 고문의 출마 지역인 부산 사상구는 피해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쳐다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근혜 위원장이 부산 사상구가 문재인 고문의 지역구라고 해서 아직 새누리당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상구를 표적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또 피해 갔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상구를 특별히 방문할 만한 그런 현장 이벤트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고문이 박근혜 위원장에게 정수장학회 문제 털고 가라,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 받아친 상황입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이 정수장학회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오래 해묵은 쟁점인데요. 며칠 전에도 법원이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로 빼앗은 재산이 맞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환수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듯이 정수장학회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빼앗은 물건이 분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주인에게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위원장은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이 박근혜 의원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 분을 이사장으로 앉혀놓고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죠. 또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최대의 일간지인 부산일보의 지분 100%를 그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특히 부산 지역에서 이 최대 일간지가 정치적인 논조를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기는 힘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 부산 지역 중에서도 특히 지금 김영춘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한 부산 진갑은 새누리당이 좀 강한 텃밭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낙동강 벨트 중에서도 지금 문재인 고문이나 문성근 최고위원이 이제 출마한 부산 사상이나 부산 북 강서울 이 지역에서 지금 이 바람이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재인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부산에서는 이제 부산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문재인 고문의 바람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사상구나 이 북구 강서구 사하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낙동강 벨트에서 야당의 기세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그런 낙동강 벨트에서의 바람과 함께 저와 김정길 전 장관이 출마한 부산 진구에서 부산 중심지에서 맞바람을 만들어내면 네. 충분히 부산에서 야당의 약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갑, 진을 해서 이제 경남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이 지역의 인물을 상대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후보 상대 대항마로 손수도 후보가 꼽히고 있는데 지금 막상 야당 후보가 이렇게 많은 대거 인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 연고가 없다는 점들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야당 후보들이 대부분 부산 출신들입니다. 문성근 후보 빼고서는 다 부산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닌 부산 사람들이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런저런 경력을 쌓고 돌아온 분도 계시고 또 부산에서 애초에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을 계속 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나라당의 그런 시비는 크게 이유 없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부산에 출마하는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부산 출신이라는 그런 연고 면에서나 또 개개인의 경력 면에서나 한나라당 후보들보다 더 우월한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이 이제 총선의 지역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요.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반대와 비토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 사고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냥 막연한 정부 감독 책임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되고 또 그 피해자들이 집중적으로 후순위채나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가입했던 시기에 정부가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도 그 감사 결과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고요. 청와대도 그 사실을 1년 이상 묵살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정부 책임이 아니라 정부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최소한 50%만큼의 책임이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 보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언을 드립니다. 네, 그 저축은행 특별법 관련해서 찬성한다 이런 뜻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통합당 이번에 부산에서 몇 석 정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조금 이제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6석이 3분의 1인데요. 부산 18석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후보들의 면면을 보아도 그렇고 부산 시민들의 좀 정치 변화에 대한 욕구를 봐도 3분의 1인 6석은 충분히 거둘 수 있겠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 부산 시민들의 그 변화 열기가 더 고조되면 과반수까지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과반수라고 하면 9석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김영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